안녕하세요. 영농과 날씨의 한희경입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는 당초 예상보다는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낮 동안에는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오후부터는 다시 또 눈이 시작됐는데요. 이번 눈은 대부분 오늘 밤 늦게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이 예상되는 눈의 양을 보면 강원 산간의 경우 2에서 5cm,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대부분 지방은 1에서 3cm 정도입니다. 일부 남부지방에서도 한때 눈발이 날리기도 하겠는데요. 이 때문에 밤사이 곳곳에는 심한 빙판길도 우려되는 만큼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서해안과 제주 지방은 다소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 눈발이 조금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내일 낮부터는 일시적으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모레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있겠습니다. 구름 모습 보시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잔뜩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눈을 포함한 구름대가 주로 중부지방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오늘 밤에는 대부분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다가오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따라서 대부분 지방은 구름만 조금 지나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이 되는데요. 충남, 서해안과 호남, 제주도 지방은 지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오전 사이에는 약하게 눈발이 조금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서해안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이 영하 5도, 서울이 영하 4도, 청주, 대전 영하 2, 대구가 영하 1도로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평년과도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계는 영하 16도, 함흥은 영하 8도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 6도, 부산 8도, 광주 5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바람 때문에 체감 기온은 이보다 조금 더 떨어지겠습니다. 북한의 경우 평양이 0도, 함흥은 3도가 예상됩니다. 자세한 해상 날씨 보시겠습니다. 지금 서해 중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는 서해와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높게 일 것으로 보여서 풍랑주의보는 더욱더 확대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날씨를 알면 농사가 보인다. 영농과 날씨 오늘은 MBS 한국농업방송의 조용철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부지방에는 눈다운 눈이 내렸습니다. 기상청에서는 당초 눈을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조금 당황하신 분도 계셨다고 하는데요. 위원님은 오늘 오실 때 눈 때문에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제가 듣기에도 수도권에 내린 눈 때문에 평상시 1시간 걸리던 출근 거리가 2시간 반까지 걸렸다고도 하고요. 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저는 이동을 했는데요. 평상시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아주 혼잡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내리고 있는 눈은 오늘 밤까지는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때문에 밤사이 빙판길도 예상이 되니까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계절 인기 있는 작물 중 하나가 바로 봄동입니다. 올해 작황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네, 전남의 대표적인 특산물인 봄동은 작년 기준으로 약 340헥타 정도가 재배됐었는데요. 현재까지 커다란 기후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지속되는 가뭄 때문에 작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서 시름이 깊습니다. 그리고 진도에서 생산되는 봄동은 일명 떡배추라고 하는데요. 그럴 만큼 단맛이 강하고 아삭한 맛이 일품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봄동에 고춧가루, 젓갈, 이렇게 파, 마늘, 깨소금, 참기름 넣어서 겉절이로 해먹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위원님은 어떤 식으로 해먹으세요? 네, 봄동은 일반적으로 수분이 많아서 김치를 담가 먹기에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봄동은 생으로 겉절이를 해서 드시는데요. 이렇게 겉절이로 드시면 맛도 좋지만 비타민C와 칼슘이 많아서 봄에 기운을 북돋우는 효과도 있고요. 또 겉절이도 맛있지만 쌈채소로 드시거나 또는 된장국을 끓여서 먹는 것도 별미입니다. 아우, 맛있겠네요. 이 겨울에 입맛을 살려주는 봄동, 자세한 생육 환경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까요? 네, 봄동은 배추와 같이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는 저온성 채소인데요.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동의 생육저고는 18도에서 20도입니다. 봄동은 다른 배추와 달리 결구를 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겨울 동안에 동결되거나 건조해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봄동이 저온에 강한 작물로 영하 8도에서 동해를 입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갑자기 추워질 경우에는 영하 3도에서도 동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 13도 이하의 저온 기간이 지속되다가 갑자기 고온 환경에 처하게 되면 추대가 되어 상품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봄동 주산지는 전라남도인데요. 구체적인 재배 면적량과 또 생산량은 어떻게 되는지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신 전라남도는 전국 봄동 생산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생산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에서도 대표적인 봄동 생산지는 전남 진도군과 완도군인데요. 생산량은 진도군이 7,335톤으로 더 많고 재배 면적은 완도군이 185.5헥타르로 진도보다 더 넓습니다. 그 외에도 신안, 해남 등지에서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표적인 봄동 산지죠. 전라남도 진도의 기후적인 특징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진도는요, 남쪽 해상에 흐르는 이 난류의 영향으로 따뜻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철에는 북서계저풍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완도보다는 기온이 조금 낮은 편인데요. 연평균 기온은 13.8도고요. 1월의 평균 기온은 1.7도, 8월의 평균 기온은 26.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수량은 1,121m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도군이 이렇게 봄동 재배에 적합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진도에서 생산되는 봄동은요, 겨울철에 차가운 바닷바람과 서리를 맞으면서 자라는데요. 진도군은 육지의 땅과 다르게 땅 온도가 3도 정도가 높아서 겨울에 눈이 내리더라도 바로 녹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군은 겨울에 채소를 재배하는데 아주 알맞은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육지보다는 진도가 3도 정도 기온이 높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최근 진도의 온도, 강수량, 풍속 등은 어땠는지 기상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진도군의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1월부터 2월 14일까지 평균 온도는 3도였습니다. 반면 작년은 0.7도로 올해가 2.3도 정도 높은 편입니다. 이어서 강수량을 살펴보면 역시 같은 시기 올해 강수량은 22.6mm였는데요. 작년에는 66.2mm를 기록해서 작년에 비해서는 34%에 머물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균 풍속을 살펴보겠습니다. 12월과 1월은 초속 3.1m, 2월 어제까지의 풍속은 초속 3.5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진도의 최근 날씨를 보니까요. 지난해보다는 기온상으로 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강수량은 지난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는데 이런 날씨가 봄동 재배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봄동 배추는 다른 배추에 비해서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겨울에 이렇게 재배가 용이하지만 금년 겨울과 같이 지속적으로 물이 부족한 강수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면 품질과 함께 수량이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봄동 재배 작황은 어땠는지 실제 농민분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군내면 김민국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봄동을 예. 재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농가에서는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봄동을 수확하는 시기입니다. 이른 아침에는 서리가 내리고요.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하루 종일 수확 작업을 하느라 바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바쁘셨을 텐데 올해 봄동 작황은 어땠는지 궁금한데요. 올해 날씨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한 편입니다. 예년에는 12만 박스 정도 출하되었지만은 올해는 생산이 줄어 7만 박스 정도 출하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중부지방에는 오랜만에 눈이 내리긴 했는데 남부지방에는 거의 내리지가 않았습니다. 겨울 내내 네. 강수량이 적어서 조금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가뭄 피해는 없으셨어요?
올해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가물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고 바람도 심하게 불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분이 많이 부족했는데요. 봄동 잎끝이 바스라지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고요. 올해의 봄동은 평소보다 중량이 덜 나가는 편입니다. 그러셨군요. 이제 수확을 하고 나면 다음 작업은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예, 봄동 수확을 마치면요. 봄배추를 파종할 예정이고요. 또 밀, 보리 파종할 예정입니다. 네, 봄동 수확 마무리 잘하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봄동 농가에서도 가뭄 이렇게 겨울철 건조한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봄동은 수확을 하고 나면은 소비자에게 가기까지 저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저장 요령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봄동은 다른 작물과 다르게 저장성이 약하기 때문에 가을에 파종을 할 때 봄의 수확 계획을 미리 고려해서 시기를 조정하면서 파종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봄동의 수확은 빠르면 12월부터 시작해서 밭에서 수확과 선별을 하고 또 포장은 소포장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16kg 단위로 상자 포장을 해서 출하합니다. 또 봄동 배추의 수확은 밑둥이 흙에 묻지 않도록 떡잎을 남기고 수확을 하고요. 비가 온 다음에 수확을 할 때에는 신문지를 켜켜이 쌓아서 수분을 제거하면서 출하를 해야 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나라 대표적인 봄동 산지인 전라남도 진도군의 고군면, 군내면의 날씨와 함께 진도의 주간 날씨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동 농가만큼이나 요즘 시금치 농가에서는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의 걱정이 아주 많으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가격이 떨어졌는지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현재 시금치는 지난해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을 해서 농가들의 시름이 깊은데요. 이처럼 가격이 떨어진 이유는 작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시금치의 파종기가 9월 하순에서 10월 향순에서 몰렸고 이 때문에 수확도 집중되어서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출하된 탓이 큽니다. 그리고 또 이번 겨울이 따뜻하게 경과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채소의 작황이 좋아져서 겨울에 재배한 채소 가격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경향도 연인이 됩니다. 그렇군요. 시금치는 영양도 아주 풍부한 겨울철 대표적인 채소니까요. 많이 드시고 건강한 겨울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금치 역시 봄동과는 마찬가지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재배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금치 재배 현황에 대해서 살펴주시죠. 네, 시금치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고르게 재배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경상남도의 재배 면적이 가장 넓고요. 이어서 전라남도, 경상북도 순으로 재배를 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가장 넓은 면적을 재배하는 경상남도에서도 남해군이 가장 넓은 면적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약 4,442헥타에서 지난해에 9,429톤을 생산했고요. 이어서 전남의 신안군이 8,900톤을 생산했으며 경북 포항시가 770톤을 그 뒤로 생산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시금치는 지역별로 부르는 이름, 그 고유 이름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칭할 때 포항에서 생산되는 시금치는 포항초, 그리고 남해에서 생산되는 건 시금치는 남해초, 동해안에서 생산되는 시금치는 동해초 그렇게 하고요. 특히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도에서 생산되는 시금치는 섬초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시금치 산지죠. 경상남도 남해군의 기후적인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남도 남해군은요, 따뜻한 동안 난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온난다우한
해양성 기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기온은 14도고요. 1월의 평균 기온은 1.7도, 8월의 평균 기온은 25.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평균 강우량은 1789.5mm의 아주 다우 지역에 속합니다. 남해 시금치, 바로 남해초죠. 남해초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걸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남해군의 겨울철 특산품인 남해초는 다른 지역 시금치보다 달고 뿌리가 길면서 붉은 빛을 도는 것이 특징인데요. 특히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서 각종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하고 진한 향과 단맛이 일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남해를 포함한 남부지방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이 시금치, 생육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시금치도 저온성 작물로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지만 대신 더위에는 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금치의 생육 환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치의 생육 저온은 15도에서 20도입니다. 서늘한 기후를 좋아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25도를 넘어가게 되면 생육이 정지하거나 꽃이 피게 되어서 더운 시기에 재배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산성 토양에 약한 작물이므로 토양 산도는 7에서 8 정도가 적합합니다. 네, 시금치는 서늘한 기후에서 잘 자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경남 남해군의 날씨가 어땠는지 최근의 날씨를 확인해 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2월 14일까지 남해군의 평균 기온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먼저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의 자세한 내일 날씨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남해군의 내일 날씨와 주간 날씨까지 먼저 확인해 봤고요. 다시 한번 이 남해군의 기온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2월 14일까지 남해군의 평균 기온을 살펴보면 올해는 3.3도를 기록했습니다. 평년과 비교해보면 1.1도 높은 수준입니다. 강수량도 비교해봤는데요. 역시 올해 1월부터 2월 14일까지 남해군에 내린 비의 양은 34.6mm였는데요. 평년 이맘때는 51mm로 올해는 68%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남해군도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비가 아주 적게 내렸습니다. 이 계절에는 늘 봄 가뭄이 걱정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내린 눈으로 경기 북부나 강원 북부 쪽에는 일시적으로 건조특보가 해제되긴 했지만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방에는 지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남부지방은 충분한 눈이나 비가 오지 않아서 여전히 가뭄이 심각한데요. 이렇게 시금치의 경우에도 가뭄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들뜨지 않도록 시금치를 발견하는 즉시 눌러주셔야 하고요. 반대로 또 물이 빠지지 않는 지역에는 배수 조치를 반드시 해주셔야 합니다. 또 특히 이맘때 시금치를 수확할 때 녹균병의 발생이 아주 많은데요. 이런 환경관리에도 유의하시지만 예방 위주로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는 입춘 이후에 낮 길이가 길어지면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시금치가 추대를 하게 되는데요. 추대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되 이 방법 중에 하나가 품종의 선택에도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네, 봄동과 마찬가지로 시금치도 각 지방마다 지금 수확이 한창인데요. 수확할 때 요령이 있다면 좀 짚어주시죠. 네, 시금치는 손으로 한 다발씩 수확을 하는데요. 수확에 사용하는 칼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수확한 시금치는 흙이 묻지 않도록 깨끗한 곳에서 보관하되 바로 선별하고 다발로 묶어줘야 되는데요. 이때 가능하면 시금치 온도가 빨리 떨어지도록 해주셔야 하고 이후에는 수분이 마르지 않도록 포장을 한 다음에 품질 유지를 위해서 예냉을 해서 손도 유지를 해줘야 합니다. 또 시금치를 저장할 때는 온도는 0도씨 정도, 상대 습도는 95% 이상을 유지해야만이 신선도를 유지하는 데 유리한데요. 보통은 일시적으로 보관하거나 수송을 할 때 0도에서 10도 사이를 유지하면서 보관과 수송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대표적인 겨울 작물이죠. 봄동과 시금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조영철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까지는 반짝 추위가 있으니까요. 이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